합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이제 변경으로 해주셨는데 여기 재원에 보면은 확보액이 기록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네? 확보액이 요거는 이제 확보액이보다도 당초에 이제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목이 안 맞아서 삭감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민간 자본 민간 보조로 자본금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액에 이제 기재가 없는 거고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럼 기타로 해서 지금 현재 4,070이 형성돼 있거든요. 기타 항목이라 하면 어떤 거를 기타 항목을 그건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이게 자부담으로 예. 인해서 이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예, 변경됐다는 예.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35개소하고 11개소 할 때 이제 설치할 때마다 여기서 자부담을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좀 이제 보조일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 가정하고 자부담이 다른 건가요, 그럼? 그게 이제 부담률은 거기 이제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총액 대비 몇 %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초에 그 시설로부터 소요 신청을 받아갖고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더 늘어날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올라가갖고. 그럼 지금 자부담이 그러면은 여기에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가 공동생활하고 요양시설하고 비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CCTV 단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요양 그 가정생활하고 요양시설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 부담률은 같은데 CCTV 이제 저기가 이제 다른 겁니다. 이게 용량이 달라갖고 기능 이런 거로 일단 단가가 다르면 본인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도 용량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성능도 있고 그 CCTV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능과 가격을 다 똑같은 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면 컴퓨터에 CCTV 보면 그 보관 기간 이런 게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이제 840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집행자의 세 개의 단체가 공모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확보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공모 신청한 기간이 단체가 3개소였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당 8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남았길래 이거는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가 하고 이만큼 이제 남았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럼 진행은 다 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72%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럼 여기에 지원 대상이 보니까 양성평등 실현에 의한 이제 권익 증진에 의한 사업도 있고 가정 건강 육성과 저출산 극복 가정 정책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례상에 또 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한 실적이 있나요? 그 이전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안 보여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만약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해보셨으면 하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하시게끔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제협력 사업에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또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좀 의지력을 가지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그 중복된 사항들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줘 가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명세서로는 146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11페이지입니다. 우리 민간협력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 감액 사유는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인건비 잔액 삭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육아휴직이 3개월이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신정이 들어온 거죠? 이분은 이제는 자녀가 취약하면서 학교에 취약하면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상반기에 냈습니다. 입학 상반기에? 시기에. 네. 상반기에 냈으면 이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그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삭감을? 그때는 아마 미처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러 의원님께서 좀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라서 삭감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 감속이 979명에서 870명으로 좀 감소를 했어요. 제가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럼 사회복지 시설이 같이 감소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나요? 시설은 감소보다는 오히려 신규 시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당초 수요 조사에서 좀 숫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 조사에서. 근데 전 항상 이제 3회 추경 때나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 보면 항상 아쉬운 점이 이런 수요 조사 부분에서 미스가 나서 많이 이렇게 감액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실은 이게 한 건이면 모르는데 각 부서별로 쌓이다 보면 굉장한 필요 없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그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수요 조사는 충분히 이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의 부분에서 좀 철저히 기하셔갖고 이런 불필요한 감액이 좀 일어나는 그런 추경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이것도 우리 어디 위원님께서 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그 회의 개최 수가 우리 조례라든지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조례 네, 횟수요? 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횟수는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1회 이상은 하게끔 되어 일 있고요. 예. 이상은요? 지금 3회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3회 앞으로 1회 했고? 현재 1회를 했고요. 예. 좀 여유 있게 3회만 감액해서 개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려되는 건데 1회를 했으니까 그지 2회, 3회도 필요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지로 예산 편성에 맞춰서 진행할 부분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대충 이해는 설명은 들어도 좀 가는데 요 산출 내역의 증감 사유에서 8월 31일자로 맞췄다고 하셨죠?
8월 31일자로 이제는 이 생활지원비가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가명 등급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까지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제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 예. 그러니까 신청하고 나서는 바로 지급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즉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 작업하면서 예. 그럼 올 연말까지는 11월까지 신청을 해도 이게 2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그 잔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 올해 좀 한 번이라도 그런 파악이 된다 그러면 미리 공지를 해서 다 이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가구 수의 편성에서 좀 마이너스 563가구에 대한 우리 감액 추경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정확히 한번 표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저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생활지원비처럼 좀 넉넉하게 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는 예, 추경 때 변경례시 반영해서 예, 사업 남은 그 잔액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런 사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다 보면 우리가 혹시 국도비 사업을 지원을 받거나 매칭을 하는데 혹시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예, 이 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계속 국도비 반환 비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좀 우려돼서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감액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어요. 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편성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편성을 받아서 그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해서 올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토비 내시 받았기 때문에 과감히 좀 증액해서 모자르지 않게 올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심의위원회 그 참석 수당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올라온 거죠? 현재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1회를 개최를 상반기 중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1회 대면 심의를 더 개최해서 3회에서 2회로 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3회에서 예, 3회 정도 심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상반기 지금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한 번 하는 걸로 계획해서 예,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 이해로 하는 거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인원은 6명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6명으로 여기 산출한 거는 당연직 위원님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총 몇 명까지 이거 위원회를 둘 수 있냐는 얘기, 당연직까지 포함을 해서 9명이요, 9분이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시창이사 전시관 사업비 지원에서 우리가 임차비를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임차비 12개월이면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전에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이 전시관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 12월에 이제 전시관이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1년치를 연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치를 저희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는데 사용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 지금 그 팽성 체육관 실내 체육관 2층에 저희가 지금 기록물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쪽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럼 이 기간이 그 전에는 사용을 안 했고 8월부터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좀 뭐 전시관이 완전히 이전 그 저기 준공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 그 임대료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냥. 네, 임대료는 해마다 이제 매년 1년치씩 납부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사항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통비가 그 336명 전원에게 지급이 되나 봐요. 1 3,000원씩 해서 전원 복무요원 전원은 지급이 근데 됩니다. 약간 이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실은 그 사회복무 지원 그러니까 복무제도를 받는 사람들이 실은 상당히 가까운 관에서나 그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뭐 한 1, 2분 안에 가는 그런 우리 복무요원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하고 좀 먼 곳에서 오는 분들하고의 그 차이가 너무나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제도로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단가가 왕복 버스비로 적용을 해서 1일 3,000원 계산된 겁니다. 거리 계산은 네. 전혀 안 되고 네네. 같이 온 사람은 좋겠지만 먼 사람은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 참 제대로 정해져서 일단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부서가 4개과가 있으신 건가? 지금 4개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4개과. 35페이지 좀 빨리 진행을 좀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좀 부담스럽게 똑같은 질문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라 좀 생각도 또 됩니다. 그렇지만 좀 나름대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직접 질의를 하고 직접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준비금을 지원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전입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편성을 했을 때 680명으로 편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735명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예, 거잖아요. 55명 증가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95명? 55명입니다. 55명이요. 네. 그럼 이거는 실은 타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그러니까 관내 학교로 전입으로 왔을 때 그러한 우리 학생들도 처음에 입학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일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전출입 오실 경우에도 저희가 조회를 해서 타 시군에서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자가 아무래도 이제 책정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숫자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는 이 지원 사업을 난 다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60 몇 명이라 그랬죠? 지금 55명 증가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규 책정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3, 4분기까지 지급을 하는데 이제 숫자가 4, 4분기에 지급 이제 신규 책정자 분에 대해서
또 지급을 하려면 이제 저희가 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55명분을 증가해서 그러니까 이 올렸습니다. 55명이 오늘 23년도에 전학 온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책정자분들 저희 이제 전출입도 있지만 신규 책정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타 지자체에서 받은 학생들은 우리가 전학을 오더라도 우리가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출입자랑 그 신규 책정자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번에 올린 건데요. 전출입분들은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전입 온 대상자는 조회를 해서 그쪽에 조회를 해서 이제 그쪽에. 교복비를 받으면 이제 입학 준비금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따져서 55명 정도 학생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정도 예상을 해서 했다. 저는 그런 뭐 조례로 좀 따로 이렇게 제정을 하면 안 되나? 일단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도 영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물론 그쪽에서 전출이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새로 입학을 하건 아주 전학을 오거나 하면 그냥 똑같이 중복 지원도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한번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다음은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장애학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세서로는 157페이지고 우리 설명서로 53페이지입니다. 요즘 노인장애과장님 제일 핫스러운 게 경로당이죠. 경로당 현대화. 민원은 좀 많습니다.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만큼은 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항상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일을 좀 적게 하시려고 이렇게 편성을 적게 하시는 건지. 그건 아닌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7국소별 실링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커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도 이제 지혜나 읍면 등에서 요구 사항이 많은데 재원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딜레마인 겁니다. 예산 부서에 있었다고 그냥 예산팀을 두둔하는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실링이라는 명목을 들고 자꾸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좀 너무나 안쓰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선후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뭐 다시 조율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경로당이라는 그런 이름만 갖고도 상당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치될 그런 사업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깊게 고려해봐서 부서들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서 경로당 지원 사업, 뭐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하게 좀 책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하게 책정을 안 하니까 그냥 중간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좀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시국별로 이렇게 실링 내려온 거 보니까 이래 줄어들어 갖고 이게 그걸 늘리다 보면 다른 걸 또 더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게 고민스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들 간의 협의도 좀 과별로 협의들을 해서 다 부족하지만 좀 한번 깊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경로당 운영 지원해 보게 되면 난방비 기정에서 변경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요건 이제 당초에 저 경로당이 신규 경로당이 많을 거를 예측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잡은 거고요. 한파 대비해서 국비로 또 확보된 예산이 일부 있어갖고 그 감액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 재원을 쓰기 위해서 삭감 요구한 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그 난방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우리 경로당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애용하는 부분인데 난방비라든지 그런 걱정돼서 그거는 뭐 쉼터 역할을 좀 못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제 시집에서도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부족하지 드리는 않게 거예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시비로 반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또 좀 삭감이 들어왔다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뭐 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삭감을 무리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설명서입니다, 과장님. 노인 목욕 및 이 미용권 지원에서 이것도 참 좋은 조례로 좀 발의가 돼갖고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조정이 왜 갑자기 1,000여 명씩 줄은 겁니까? 이건 당초에 이제 수량을 파악할 때는 한 4,000명을 예측한 거예요.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 증가를 다 감안해서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할 때 읍면동비를 소요량을 파악해니까 지금 3,000명 정도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전년 데이터가 없으니까 단순히 저 기초 70세 이상 기초 생계 수급자 이걸 파악했을 때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을 받고 필요한 사람 줄 때는 이게 좀 감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 신규 사업이든 어쨌든 이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맨 처음에 사업을 신규 사업이든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한 편성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벌써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을 여기 와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런 데서 다 잡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과장님도 이런 조사가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기기가 달리 지원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고 좀 150만 원 지원되는 그 보조기기가 어떤 걸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동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동차 이제 고가품이라. 전동일체요. 그러면 또 그 외적으로 최저 2만 원이면 지팡이 얘기하는 건가요? 세세한 것 많아서 그 품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향후에 서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그거 한번 항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재원관한테. 예,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보다도 그 지원 내용이 한 31개 품목이라고 정해져 있죠. 예, 예, 예. 그 품목을 한번 좀 예, 받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예. 예. 그 품목대로 또 등급별로 자기 유형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빨리 끝내주시길 바라서 알았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상 위원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질의 답변에 우리 이관우 의원님 질의 답변에 있어서 원심창 의사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료 기록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그 기록물 자료 수집이 지금 기록물은 일본에서 다 가져와서 저희 그 총무과 기록물 보관소에 102종에 560여 점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럼 자료 이제 분석. 그 관리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관 중에 있어요. 보관을 하더라도 그거를 잘 관리는 예, 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총무과 기록물 그 창고 보관소에 거기가 네. 온도랑 습도 이런 게 다 맞기 때문에 기록은- 거기를 섭외해서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7페이지하고 일단 116페이지 먼저 제가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에 보면은 거기에 평가 올해는 평가를 많이 했죠, 코로나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평가 대상자에 지급 대상자에 보면은 담임교사, 원장, 8시간 근무 조리원, 겸직 보조, 연장 전담 교사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118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 근속 수당 지원에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집 2년 이상 근속된 반 담임 교사만 이거하고는 드리는 저기가 면이 좀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리사님들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조리사님들도 같은 직원으로 해주셨고 2년 이상 근속하면 같이 한 직원으로 해갖고 이런 근속 수당 같은 것도 같이 함께 지급하는 방법을 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